그, 그 짤부터 한번 봅시다. 그 짤, 저기, 동영상. 쇼츠. 그거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네.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재명 검사가 윤석열 취조하는 그 장면. 그것도 보여주세요.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CR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왜 이런 걸 본전도 못 찾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본전도 못 찾았다. 말을 꺼냈는데 역공당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대단한 멘탈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사의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놈을 잡아넣지 않으면은 내가 죽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갖고 잡아넣으면 돼요. 그게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으로 취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진짜로? 여기 당하고 있게? 사실은 그 이야기 이재명 후보 안 그러니까 꺼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관련한 토론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윤석열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공을 취하는데 윤석열 표정 보셨죠? 표정 관리가 실패한. 그러니까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범인이 이재명 검사한테 취소당하는 느낌? 답을 못 하잖아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사준 게 그냥 우연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냐고요. 우리가 논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도 논란이 많아서 그 이야기가 잠시 묻혔던 거지. 그걸 끄집어내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꺼내면 윤석열은 죽어. 그러면 어느 정도 왁구가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시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이 대장동의 종잣돈이 되는 돈은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잘못된 대출이 나가서 그 경우는 정부가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환수를 못하면 결국에는 국고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 채워줄 수는 없죠. 부산 어디 시장에서 장사해서 평생 모은 2억짜리 모으신 분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고열을 짜버렸지. 그리고 그 범인들한테 환수 조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대장동의 그 금액 1,100억 이건 사건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정영학 회계사의 김만배와의 녹취록에는 내 카드면 윤석열은 다 죽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이 집을 사준 것까지. 내가 봤을 때 이 맥락 속에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김만배의 카드죠. 그 카드가 뭐겠냐고요. 신용카드? 뭐 골드카드? 뭐겠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고 있는 이런 카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야기처럼 이익 본자가 범인인 거예요. 그 카드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김만배 등한테 받은 물질적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녹취 시점이 나왔잖아요. 2020년 10월 26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주목받은 며칠 뒤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정치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기로에 섰던 그런 날들 그 기간 동안에 김만배는 확실하게 내가 윤석열 멱살을 잡고 있어라고 어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언론들이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소설들을 써댔습니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단어와 카드, 죽는다 이런 말이 정말 너무 소설에 무한한 그런 소재인데도 이걸 놔두고 아무도 소설도 쓰지 않고 보도조차 하지 않는, 이거는 진짜 기울어져도 너무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그리고 확실하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분이라는 녹취록에 나왔을 때의 언론 보도량과 김만배의 형이 갖고 있는 카드로 윤석열은 죽어 이 녹취록의 보도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봐요. 대장동 그분 대 윤석열. 청와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만 주고 이게 서로 vs 대비되는 거예요. 그분 최초 보도 후에 6일간 보도량 249건 그분. 윤석열 그 카드 39건. 최초 보도 후 6일간 매체별 보도량. YTN 비교 한번 해보죠. 39대 1이야. 야, 그분 대 윤석열이. 세계일보 24대 9. 중앙일보 20대 빵. 아예 보도를 안 했어.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는 19대 4. KBS 14대 빵. 헤럴리경제 11대 1. 머니투데이 10대 3. 아시아경제 9대 4. 조선일보 8대 2. 매기영 8대 빵. 이걸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대장동 그분 절반은 그분 것. 저번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것도 보도를 안 했어요. 논란으로 만들어버렸지. 어떻게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로 묻어버렸지. 이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뭐. 언론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진짜 YTN은 이렇게 39배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YTN의 뉴이저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지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뭐 나온 김에 그러면 김혜경 여사 건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이야기 이따 따로 주제가 있긴 하지만 언론 한번 봅시다. 김건희 주가 조작 때 김혜경 법인카드 최초 보도 후 2일간 보도량 김혜경 법인카드 지금 쏟아지고 있죠. 184건. 김건희 주가 조작 48건. 최초 보도 후 2일간 매체별 보도량 YTN 20대 3. 김건희가 3위예요. 세계일보 15대 6. 한국경제 15대 1. 헤럴드경제 15대 0. 동아일보 11대 1. 서울경제 12대 2. 11대 2. 조선일보 9대 2. KBS 8대 1. 국민일보 7대 2. 한국일보 7대 3.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보도가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지금 김혜경 건에 대해서는 막 미친 듯이 물어뜯고 있잖아요. 사안과 관계없는까지 물어뜯고 있잖아. 네.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는 아까 윤석열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같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언론 개혁 이야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건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 같은 이야기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사 중이라고는 해요. 이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윤석열 쪽에서는 그게 이제 허세 부리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맥락이 전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지 않고 구속한 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유일하게 부정 대출한 건 중에 대장동으로 간 이 돈만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김만배 녹취록에도 나오고 실제로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만배 카드가 무엇이냐. 물론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 말이 이재명은 내가 가진 카드 하나면 죽어가 녹취록에 나왔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경선 통과를 못했죠. 아니 지금 터졌다면 대선 끝났다고 아우, 봐야지. 대선 끝났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만배 이 카드가 진짜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과 김만배를 엮는 이야기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물론 모든 검사들이 그렇진 않겠죠. 검사들이 사건 하나 엮어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라는 거 우리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봤고 조국 교수님 사건에서 봤어요. 근데 왜 김만배에서는 이게 안 일어날까요? 왜 남욱은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찔러도 CR도 안 막힌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못 만들까요?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죄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요. 카드가 있거든, 이 사람들은. 김만배한테 카드가 있고 남욱한테도 카드가 있고 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카드를 나눠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나눠 갖고 있는 카드 때문에 야, 너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봐. 안 해? 그래? 확대 수사. 이걸 못 해요. 카드가 있잖아. 쉽게 말해서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나 이 관련 화천대유 관련 수사가 되게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돈을 안 따라가고 녹취록을 따라가는 이상한 수사.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실은 법리 관계도 치밀하게 짜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죠. 정형하게 녹취록은 유죄의 증거도 무죄의 증거도 안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코미디 같은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재판에 가고 이런 카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검찰은요, 대장동 수사하면서 그 녹취록을 기본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물론 그 녹취록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허풍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겠지. 그 맥락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검찰이 이 윤석열 이 부분 나와 있는 이 녹취 자체를 복사를 안 해주고 있었어. 그렇죠. 방어권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복사해줘라 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사해줘라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됐는데 정영학 측에서 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거를 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복사를 허용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가버리면 안 된다 같은 건데 사실은 한편 의심으로는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두려웠다라고 보는 것도 참 맞는 이야기 중 그렇죠. 하나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그거는. 왜냐면 그게 재판에서 그게 등장한다는 거는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쉬워요. 김만배 입장에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형하게 녹취록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구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이 필요하기에 따라서 봐라, 내가 윤석열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 다 허풍이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장기판의 말이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은 다 챙기고 나는 거기에서 뽀찌 조금 땡기고 말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쪽에서는 이 녹취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다. 야,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언론의 프레임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기본만 있다면 대장동 수사받던 사람들이 2명이나 자살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재명의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의 죄는 경감됩니다. 자리 위치상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왜 돌아가셨을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불어같은 얘기지. 또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뭔가를 불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김 사장님, 저번에 누구 만나셨던데요? 근데 그 누구 만나셨던 데 안에는 뇌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뉘앙스나 의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뇌물 받은 사람으로 몰아가려던 정황도 최근에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난 억울하다. 난 그 포천 도시공사장 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남 도시개발공사 있을 때 사건인데 이분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돈 받았다 같은 보도가 먼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다니까? 이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냐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랑 연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대고 이재명 후보 이야기 이름 꺼내고 하면 죄가 경감된다니까. 윗사람이 시켰다는데 누가 그걸 중죄를 줍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연하게 대장동에 사람이 2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것들이 상대방의 살아온 인생을 통주리째 허물면서 내가 방어할 상황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뭐 언론이 이용하는 건 증거를 없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받고 구속됐겠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엮지도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연기를 품풀 뿜는데, 예를 들어서 곽상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 의회 의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한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 설계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럼 곽상도한테 물어보지. 이 설계 머리에 이재명이 있든? 하고 물어보지.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물어보지. 이 설계의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든. 왜 그걸 안 하는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곽상도가 됐건 저기 뭐 성남시 의회 의장이 됐건 박영수가 됐건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도 묻질 않아요.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그러니까 곽상도 지금 영장 재청구해 놨잖아요. 실제로 되게 웃긴 사건인 거야.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에요. 범인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이득을 본 자들은 지금 그나마 곽상도는 여론에 어떤 관심이 있었고 아들이 뭐 50억 대신 받았대. 이것도 또 기소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세금 빼고 기소했어. 총액을. 그러니까. 어쩌고 이거. 세금만 뺀 게 아니라 월급도 포함해야 돼요. 사실 이 경우에.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곽상도 같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구속 치더라도 녹취록 대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최소한 수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0억 클럽 수사했다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실제로 검찰에 가 조사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자, 정말 이런 콱샹 도둑놈의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왜 웃으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 이런 콱샹 도둑놈의 새끼들 때문에 국민들의 돈이 새는 거면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네. 아, 혹시 특정 명사가 생각나시더라도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저는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미스테리인데 요즘에 최근에 내가 답을 좀 찾아봤네. 왜 그 받은 50억 클럽 같은 사람들 수사를 거의 못하는가? 검사 출신들을. 근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들의 작물 파티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수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윤석열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넘어서 정말로 일부 사람들은 이쯤 되면 특수부 검사들 연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부하 검사들이 오로지 우리 선배하고 관련된 사건이니까 나는 봐줘야만 해 하고 봐줄까요? 아니면 선배님 이번에 그걸로 돈 좀 드셨던데?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저기 어디지 양평에서 800억을 땡겼어. 그거를 다른 부하 검사들, 다른 검사들이 봐줘요. 부산저축은행만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이름도 언급이 되지만 윤우진 이름도 언급이 되죠. 그 밑에 다른 검사들 없습니까? 그 구조를 보고 봐줄 때 다른 검사들은 바보라서 나는 구조가 안 보이네 이러고 있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나눠 먹을 것들. 맞아. 그래서 다 공범인 거야. 예, 라고 말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예. 자, 어쨌건 윤석열 이름이 밖으로 공개되지 않게끔 하려고 애썼다가 결국은 들통났다. 그게 들통나니까 뭐 김만배 뭐 어쩌다. 근데 그 녹취록 전체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맥락적으로 정영학은 다 알고 있는 뉘앙스잖아요. 특별히 뭔가를 묻지를 않잖아요.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인 것 같고 그들 사이에 통용되던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대선 끝나고라도 윤석열은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웠던 그 대장동 프레임, 그 검사들이 얼마큼 작물 파티를 했는지 요거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재명이 대장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가져오라고 악불다는 이 똥파리 새끼들아. 아, 그리고 이 정영학 녹취록에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이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영학이 유도해서 발언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김만배 관련 발언은요 유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김만배가 이야기하다 그냥 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정감사 나갔을 때죠, 그게. 국정감사 나가서 발언하던 거를 보고 그 며칠 후에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 거야. 윤석열이는 내 카드 하나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힘의 과실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란 모르지만 많이 있잖아. 김만배가 윤석열을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청거했다는 썰.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름을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김만배 누나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뒤져보면 윤석열과 대장동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 뻔뻔한 인간이 토론회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문제에 대장동을 딱 꺼내면서 당신 범인이야 같은 취재를 하려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그 장면에서 사실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로 맞받아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 윤석열의 입에서 김만배가 먼저 나오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김만배 누나의 집은 그 집을 왜 사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대답을 못하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보여준 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무슨 이재명 후보한테 대답 못하게 하듯이 반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 반박을 못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근데 언론들 진짜 열받더라. 무혐의 처리의 기본이 뭐였냐면 증거가 없다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트는 줄 아세요? 이재명 조사 한 번 안 했다. 이재명 조사해봐야만 답이 나옵니까? 여기 정진상 부실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하라고 정용했다는 혐의는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퇴를 정용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뒤져봐도. 바쁜 대선 후보인 사람을 이걸 갖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범인이다 아니다를 떠나고 죄가 있다 아니다를 떠나고 현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불러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무혐의 줬다 같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조사 한 번 안 하고 무혐의 줄 때는 이런 말 했나? 그러니까 진짜 기자들이 이런 거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기자 아니, 이름 다 생각해보세요. 써놔야 돼요. 내 말 잘 들으면 1억도 줄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기자들도 무섭지. 말 잘 들으면 1억 받을 것 같고. 저도 주세요. 아니 그리고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잖아요. 당시에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이 뒤늦게 알려주자 이 사람 더 이상 이 도계공 사장으로서의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하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느닷없이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는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는 녹취록을 까면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이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건데 유한기 돌아가신 그분은 황무성 사장을 추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한기도 황무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야. 비리로 재판받고 있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에 왜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같은 걸 왜 없앴어? 근데 그것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반대를 했더니 이재명 측에서 누구누구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사퇴를 정용했다 그 프레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짜맞추는 거지. 이 사람 개인 비리로 물러나는 상황. 내가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명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임명했다는 거 알려지게 되면 유한기 자체가 뭔가 좀 명구스러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황무성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유한기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말한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재명과 연관성을 불어라. 당신 누구 만나셨던데요? 같은. 이분이 바로 뇌물 받았다는 보도가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게 이재명 후보님이나 김혜경 여사님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요. 직접적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추리를 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예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의혹들은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우연이라 그래요. 예. 굉장히 신기하죠. 자, 기레기 눈에만 안 보이는 매직.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가 갖는 그 검사들만의 뭐 파워 이런 게 여러분들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달라도
당이 달라도 검사들은 여전히 윤석열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치 언론은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 몰고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검사들은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홀라요. 그렇죠.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사실 성남 FC만 하더라도 진작 불기소 나야 되는데 한 명이 그거 이렇게 버튼 기고 있다. 그 사람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마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듯이 막 연기를 피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그거야.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성남 FC 축구단에다가 후원금을 준 기업들이 있잖아. 근데 그 성남 FC 후원금을 주고 성남시가 우리나라 유수의 그 기업들 있잖아요. 벤처기업, 벤처라고 좀 보기는 네이버 같은 데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다. 대가성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게 그 후원금이 마치 이재명한테 들어간 것처럼 그 후원금은 성남 FC 축구단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를 한 해 만에 요거는 이미 그 경찰 단계에서 이재명은 연관이 없고 죄가 안 된다고 털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남 FC 관련된 논리를요. 커바나 컨텐츠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둘 다 무조건 유죄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봐줬잖아요. 그분은 죽이거나 1억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에요. 지자체가 기업들 유치하는데 그 기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프로축구단한테 후원하는 것을 죄가 될 줄?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국인들한테 그 투자 유치하면 유죄예요. 아니, 남들이 들으면 마치 그 후원금이 이재명 후보한테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저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언론과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